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 이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아지 멘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선진 뷰티 사이언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볼 겁니다. 지금 이 기업들의 실적 발표 시즌임에 따라서 이 선진 뷰티 사이언스 또한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매출액과 영업이익 같은 경우엔 정말 증가해주는 모습을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당기순이익이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이러한 내용들 실적 체크 같이 한번 해보면서 말씀을 나눌 거고요. 그리고 이 최근에 이 선진 뷰티 사이언스 관련해서 올라왔던 이슈들도 같이 한번 우리가 좀 돌아보면서 이러한 부분과 또 이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지금 현재 화장품 산업에 몸을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화장품 산업의 전망과 이 향후 선진 뷰티 사이언스의 주가 흐름의 향방은 어떻게 나아갈 가능성이 높을까? 이 부분 오늘 영상에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적을 한번 좀 보시면요. 이번 달 20일에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보시면요. 정정 신고예요. 그래서 어떤 걸 정정을 했는지를 좀 보니까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동 내용, 당기순이익 이 부분에서 당해사업 연도와 이 부분이 당해사업 연도 이쪽 부분이 조금 변동이 있었다. 정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사실 우리가 봐야 할 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입니다. 이게 진짜 실적이거든요. 이거 보시면 이 당해 사업 연도가 여러분 23년도고요. 직전 사업연도가 22년도거든요. 보시면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하는데 22년도 때 이 단위가 여러분들 뭐 100원, 1000원 단위가 아니라 원 단위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읽으면 돼요. 그래서 22년도 연간 매출액 같은 경우에 643억 원이 조금 넘어가는 금액을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23년도에 726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증감 비율로 봤을 때 12.9%, 약 13%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었어요. 굉장히 견조한 거죠. 그리고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요. 22년도에 53억 원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23년도 한 해 동안 영업이익은 90억 원을 돌파를 하면서 증감 비율 무려 70%가량 증가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근데 당기순이익 이 부분을 좀 보시면요. 22년도 직전 사업 연도에서 201억 원가량 당기순이익을 기록을 했었는데 23년도 들어오면서 65억 5,700만 원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증감 비율로 따졌을 때 약 67.4%가 감소를 했다는 거예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같이 동반 상승을 했는데 당기순이익은 감소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한 설명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동 주요 원인 이거 보시면요. 직전 사업연도에 공장 매각이익이 여기에 따른 이 차익이 당기순이익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었다. 그래서 직전 사업연도 공장 매각이익 172억 원을 제외한 당기순이익은 28.5억 그러니까 28억 5천만 원이겠죠. 로 당해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65억 5천만 원과 비교 시 이 당기순이익은요 여러분 오히려 129%가 증가를 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장 매각에 따른 차익은 사실 빼야 되는데 이 재무제표 관련됐을 때는 이런 것들까지도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포함이 됐었던 거고 직전 사업 연도에 올해엔 이 부분을 빼고 나서 좀 우리가 비교를 해봤을 땐 약 129%가 증가를 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출액도 상승했고요. 영업이익도 상승했고 당기순이익도 상승을 한 겁니다. 굉장히 좋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선진 뷰티 사이언스는 재무제표 영업 이 실적뿐만 아니라 요번에 2월 13일에 배당까지도 결정을 했다는 공시가 올라왔죠. 배당 구분은요. 결산 방식의 배당이고요. 한 주당 배당금은 40원 그리고 시가 배당률로 환산해보면 0.4%에 그치는 배당률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짠 수준이에요. 근데 사실 이 배당을 하지 않는 그러한 기업들도 굉장히 허다하기 때문에 그래도 안 주는 것보단 낫다라는 점. 이 부분도 혹시 놓치고 계셨던 분들 계시면은 한 번씩 체크를 하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이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올라온 기사입니다. 2월 13일자로 올라온 거고요. 매출 분야를 다각화했다는 이 헤드라인, 이 내용을 좀 간단히 한번 보실게요. 이쁘게 눈이 이렇게 쌓였을 때 사진을 찍었네요. 내용을 한번 좀 간단히 보시면 이렇게 요약을 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엔데믹 이후에 전반적인 글로벌 화장품 시장 업황이 꾸준히 개선이 됨에 따라서 역대 최대 매출액을 기록을 했다. 특히 고부가 가치 상품인 마이크로비드, 자외선 차단 소재, 스킨케어 소재 등 화장품 소재 매출이 전년 대비 약 14.4% 늘면서 실적 성장을 견인을 했다. 그리고 지역별로는요, 중국 시장을 포함한 주요 시장 실적이 탄탄한 모습을 보이는 동시에 그 외 지역에서도 매출액이 크게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를 포함한 아시아 시장에서 약 57%가량 늘었고요. 터키랑 중동 시장 쪽 매출액도 64% 정도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견조한 실적을 낼 수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선진 뷰티 사이언스의 관계자는요, 생산 일원화 이후에 고정비가 감소되었고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매출 분야를 다각화를 통해서 꾸준하게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전략을 갖고 있다고도 밝혔죠. 자, 이렇게 이 선진 뷰티 사이언스의 개별적인 여러 것들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봤다면, 그럼 이제 이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몸을 담고 있는 한국 화장품 산업, 이 산업 자체의 전망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나눠볼게요. 이 자료를 한번 좀 보시면요, 올해 들어서 지난달 1월 31일 지난달 말일에 올라온 자료입니다. 화장품이 2년 만에 중소기업 수출 품목 1위에 복귀를 했다는 내용이죠. 역대 최대 실적도 기록을 했고요. 이 총 수출 10대 품목 왼쪽과 오른쪽 중기 수출 10대 품목, 요걸 한번 좀 비교를 놓고 한번 좀 보시면요, 이 총 수출 10대 품목까지 여기에는 아직 이 화장품이 없습니다. 근데 중기 수출 10대 품목에는 당당히 이 화장품이 자동차를 제치고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등을 제치고 반도체까지 제치면서 1위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모습이죠. 자, 요거를 제가 좀 해석을 해드리자면, 이렇게 지금 현재 중국 시장 자체의 상황은 굉장히 좋지 못한 흐름이죠. 중국에서 역성장을 하면서 입지가 좁아지는 어려움을, 이 화장품 산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미국, 일본, 아세안 신흥시장 개척으로 메우면서 K 인디 브랜드의 저력을 확인을 했다. 중국은 소비 둔화 그리고 애국 소비 등 이유로 이 수출이 감소했으나 미국, 일본, 베트남 등으로 수출국이 다변화되어 중소기업의 화장품 수출액은 연간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정말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너무나 자랑스러운 그러한 소식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속에서 미국은 계속해서 미국 증시는 사상 최대치를 경신을 해 나가고 있고요. 미국의 경제 성장률 또한 정말 엄청나게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해서 중국은 지금 현재 빌빌 기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화장품 산업이 조금 약간 고질적으로 너무나 이 중국 유커라고 그러죠. 유커 이게 중국말입니다. 이게 중국말로 관광객이란 뜻이에요. 관광객. 근데 이 중국 유커들이 한때 이제 코로나 이전에, 팬데믹 이전에 대한민국에 막 들어오면서 홍대, 명동 등을 막 휘짓고 다니고 쓸고 다니면서 대한민국 화장품들을 막 이렇게 막 쓸어 담으면서 대부분의 매출을 이 중국 유커 쪽에서 매출을 올렸었단 말이죠. 대한민국 화장품 산업 전반적으로. 근데 이제는 이 중국 쪽 여기에 우리가 기대지 않고도 미국, 일본, 베트남 등 인도네시아, 터키 등등등 이러한 국적들을 좀 다변하면서 글로벌적으로 글로벌 시장으로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이 진출함에 따라서 이제는 이 중국의 의존도를 줄여도 역대 최대 실적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나 자랑스럽고 기분이 좋은 그런 소식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좀 알아보고 왔던 이러한 자료들과 전망들로 좀 밀어보았을 때 이제 이 차트로 좀 넘어와서 같이 한번 좀 보실게요. 자, 너무 과거 차트부터 사실 분석하는 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23년도 4월 달부터의 차트입니다. 지금까지 보시면 이때 굉장히 한번 수급이 많이 들어와 주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을 했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대한민국 식약처에서 국내 화장품 기업 중에서 중국에 수출을 하는 기업들을 지원을 하겠다는 소식 속에서 지금 이제 그때 당시 좀 중국에 의존도가 있었던 이러한 기업들이 좀 이렇게 많이 좀 수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때 이렇게 고점을 찍고 재료 소멸에 따라서 주가가 좀 조정이 나오다가 다시 이 부근쯤 이때 또 어떤 재료가 또 탄생하냐면요. 중국에서 한국 단체 여행을 약 6년 5개월 만에 허용을 한다는 소식 속에서 다시 한번 이 화장품 관련된 테마가 또 한번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 또한 재료가 소멸이 됨에 따라서 쭉 주가가 조정이 나오고 이탈 매물들도 굉장히 이때 좀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이때 당시 정말 실제로 대한민국 여행을 허용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하고 했었던 그 수치가 연간 200만 명이었나, 아무튼 뭐 중국인들 6거를 대상으로 그렇게 좀 집계가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거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이 중국인들이 대한민국 많이 들어오면서 돈을 많이 쓰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에 있는 지금 기반 산업들 자체가 굉장히 위태위태합니다. 부도난 회사도 엄청나게 많아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인들의 이 취업난이 엄청납니다. 실업률도 장난 아니고요. 실업률 등등 이렇게 이것들이 너무나 많이 이러한 수치가 좋지 못한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애들이 지금 돈을 잘 안 쓴다는 뭐 그런 내용이 있어서 해외에 놀러 갈 정도의 뭐 재력이 있는 애들은 뭐 여전히 놀러 다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국내 여행, 해외 여행 대신 국내 여행을 택한다. 지금 현재 이러한 트렌드다 라고 우리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굉장히 6년 5개월 만에 대한민국 여행을 허용한다라는 그러한 기사 속에서 굉장히 큰 수급과 기대감 속에서 이렇게 큰 상승이 있었는데 바로 재료가 소멸해 버리면서 이렇게 지금의 주가 흐름을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 이게 히스토리다 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그래서 좀 간단히 좀 놓고 보면요.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여러한 박스권 형태에서 이 박스권 안에서 약한 상승과 하락만 좀 반복해 주면서 횡보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오늘도 지금 오늘 장에서는 8,070원으로 장 마감을 했습니다. 이 수치로 따지면요 2.5% 정도 조정을 받았어요. 어제 그리고 그제 그리고 오늘 이렇게 약 3거래일 연속 동안 지금 조정이 나오면서 지금 11선과 21선 그리고 61선 241선 거의 모두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이 핑크 색깔 라인 이렇게 좀 라인들을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놨는데 이 라인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락이 나온 원인이 악재가 있어서 나온 건 아닙니다. 이거는 다 순전히 시장 리스크로 인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오늘 이 코스닥 지수를 한번 좀 보시면요. 1292종목이 하락을 했고요. 299종목만 상승을 했어요. 코스닥 종합 지수도 좀 보시면 1.57%가 빠졌습니다. 코스피는 0.83%가 빠졌고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좋지 못한 시장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자금 이탈이 좀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면 그래도 우리가 7,600원 요 근처까지는 좀 열어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과거에 이쪽 근처에서 지지를 받았고 저항도 받았던 그러한 이제 라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다음 장에서 좀 지수가 그래도 다시 돌아와 준다면 오늘처럼의 흐름만 안 보여준다면은 다시 이 이평선들 회복을 할 가능성이 사실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때 꾸준히 여기서 이 이평선들 위에서 지지를 받았었기 때문에 아마 이 지수가 좀 회복을 한다면 바로 주가도 이렇게 다시 이평선 위로 올라와 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시 한번 좋지 못한 이 지수의 흐름이 나온다면 우리는 7,600원 요 근처까지는 좀 열어둘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지수가 좋아지거나 아니면 이 선진 뷰티 사이언스에 대한 개별적인 호재로 인해서 주가에 상승 트리거가 작용이 된다면 그래도 이 박스권 상단부죠.
이 박스권 상단 부분이 이때도 돌파 시도했다가 밀렸고요. 이때도 그랬고요. 등등등 약 9,200원 요 근처에선 그래도 저항에 밀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차트를 좀 거시적으로 놓고 좀 보시면요. 그래도 이때 변곡점을 맞아서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승 추세는 맞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자면 이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계속해서 우상향해서 나갈 가능성이 더 높아요. 방금 우리가 이 차트를 보기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자료에 의하면 또 지금 화장품 산업 자체가 이 업계 자체가 굉장히 회복세에 지금 접해 있고 이제 앞으로 좀 성장세를 더 보여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냥 이렇게 이 박스권과 이 라인들은 굉장히 그냥 단편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러한 기술적인 분석은요, 절대로 저의 100%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꼭 인지를 해 주세요. 그냥 저런 견해도 있구나 이렇게 좀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이 투자 판단에 근거 마련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선진 뷰티 사이언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실적과 배당 관련된 부분 좀 체크를 해봤고요. 당기순이익이 왜 이렇게 큰 폭으로 감소를 했는지 이 이유와 좀 더불어서 그 다음엔 이 화장품 산업의 전반적인 앞으로의 전망 등 이 부분도 살펴보고 그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 주가에 관련된 내용도 우리 여러분과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 화답 많이 해주세요. 그럼 저는 추가적인 이슈나 정보들 나온다면 또다시 이렇게 취합을 해가지고 여러분께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